우리 바른시민 모니터단은 올해 9월 3일 날 이장재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40명의 회원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번 11월 달에 송은석 의원님을 모시고 김천 발전 세미나를 행사를 가진 적이 있고, 오늘 김충섭 시장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김천 바른시민 모니터단은 시정이나 시의회나 김천시의 어떤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덕댐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 질문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질문임에도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사실 시장님은 쉬는 날입니다. 예, 조금 많이 공무적인 이런 질문을 좀 정책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사적인 질문, 정말 주말에 모여서 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이제 묻는 말인데, 시장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꿈을 어떻게 보면 이뤘는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장님은 학창 시절에 꿈이 원래 시장님이셨습니까? 예.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질문 받는 그런 시장님은 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학창 시절에 꿈이 좀 궁금하거든요. 학창 시절의 꿈이 시장일 리가 있었겠습니까? 예. 말씀을 또 워낙 잘하셔서. 예. 학창 시절에 사실 꿈은 제가 어릴 때 꿈도 변화돼요 보니까요.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꿈하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꿈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예. 그 변하던데. 예. 제가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지만 저는 또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때 뭐 하다 보니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심구출씨라는 이름이 참 독특한 이름인데 그분 여선생님이셨어요. 처녀 가지고 저 선생님이 있었는데 참 이뻤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되게 사실은 따랐고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묻길래 그 당시 지 꿈을 설명을 하라 그런 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선생님이 사실 제가 물어봐가지고 저도 커서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릴 때 그런 꿈을 키웠었는데 사실 선생님도 생각을 했는데 또 이래 또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사실 좀 그 경제적인 부분에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하다 보니 공무원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공무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 꿈이라 하는 게 우리 박영진 씨매로 자기 꿈을 딱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꿈을 자꾸 여러 가지 꿈을 변화시키 왔지 하나 고정적으로 이렇게 못했습니다. 사실 못했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때 학교 선생님이 한번 됐으면 참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컨셉하고도 좀 맞다고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선생님을 하면 어떤 과목을 혹시 국민학교 선생님, 전체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초등학교 선생님 과목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됐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오르간을 이렇게 풍금을 이렇게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뻔했네요. 예. 참고로 제가 아는 동생은 꿈이 재벌 2세였는데
예, 아버지가 예, 실패하는 바람에 재벌 2세를 못 이뤘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잘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못 이뤘다 이런 친구도 있는데 꿈은 계속 이제 변합니다. 근데 하지만 꿈을 안 꾸는 것보다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런 선생님도 꿈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거, 나 진짜 이거 꼭 해보고 싶다. 10대 시절로 돌아갔을 때, 예. 한 정확한 나이를 드릴까요? 한 17살로 돌아갔을 때 이거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난 너무 공부만 했다. 그때 호떡집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예. 10대 시절로 돌아갔을 때 약간의 사실 일탈을 좀 한다거나 어디 예. 가출을 뭐 한다거나 너무 워낙에도 예, 모범생이셔서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갈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예. 10대 돌아갔을 때 시절로 이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디 뭐 땅을 좀 사놓는다든가 상당히 현실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막 좀 어릴 때 참 촌에서 컸기 때문에 네. 촌의 그런 뭐 추억들이 제 고향은 농소 본곡입니다. 셉디마을 가면서 요새 이제 그 이하말리 그쪽에 그 이제 자두고 축제하는 말이 제 고향 말이고 제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었는데 뭐 이제 10대 때 이래 보면은 어릴 때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고향에서 뛰놀면서 이렇게 했는데 10대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하고 재밌게 이래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은 생각도 또 있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좀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좀 많이 뭐 읽어서 막 그때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책 말고 딴 책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금능군 교육청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김천시 교육청 자리가 금능군 교육청 자리입니다. 그게 금능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100일장이 있었어요. 100일장이 있었는데 농소 본국국민학교에서 이제 제가 출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소 본국국민학교까지는 차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농소 본국국민학교에서 지금 농소 월곡 면 소재지까지 걸어서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또 이제 교육청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교육청 그 마당에서 이제 글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뭐 글을 쓰는데 제목은 아마 저금통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금통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그때 내가 그 맞추고 이제 글 쓰고 갔는데 나중에 한 달 있으니까 선생님이 부르더만은 뭐 너 상 받는 내 카닝이라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제 1등 그 장원 카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좀 밑에 낮은 걸 하나 이제 상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주는데 그때 이제 저는 뭐 쓸데없는 그런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육장이 윤형원 씨 스승입니다. 아니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 성함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윤형원 그때 거기 참 저한테는 기억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하면서 이제 부상을 주는데 책을 한 권 줍디다. 그 책을 주는데 그 책이 이제 좀 두꺼운 이런 책이 있었는데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인데 해바라기의 노래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 그 작가가 장수철이라는 옛날에 아동 문학가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분이 쓴 글인데 이제 참 그 시골 청년이 서울 가가지고 이제 이래 참 공부를 하면서 이래 하는 그 겪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그게 제가 물론 제가 상을 받았는 그 부상으로 받았던 그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더 나한테 기억에 남겠지만은 정말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책이 항상 이래 보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학교에서 봤던 그런 그 당시 성웅 인순신 책 안 읽은 분도 안 계시죠? 다 읽었죠. 저도 그런 걸 읽었었는데 그때 했는 그런 거 어떤 거 보면 막 그 활자 책까지 어떨 때면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보면은 10대 때 그 좀 다시 가면 그 책을 좀 읽고 싶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0대 때 뭐 방금 예. 생각이 딱 나는데 10대라 그러니까 황소년의 소나기 아시죠? 예. 황소년의 소나기 보면 참 아름답고 풋풋한 그런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거를 예, 원래 하고 싶은 건 뒤에 나오거든요. 앞에 책은 예,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까는 거였고요. 예, 뒤에 황순원의 소나기. 예, 그렇죠. 예, 진짜 지금 보시면 진짜 모범생이고 책 공부 참 많이 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한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어떤 그 신조나 이런 뭐 신념이나 뭐 집에 뭐 가훈이나 이런 게 좀 좌우명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리는 시장님을 또 이렇게 롤 모델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님은 어떤 삶을 사는지 생활 신조라든가 예, 그런 걸 좀 또 예, 가훈 신조 뭐 이런 예. 전부 다 또 뭐 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다 네네. 갖고 계시겠지만은 그게 되게 제 어릴 때 에피소드를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보다도 우리 집에 애들이 크면서 애들이 이제 중학교 뭐 초등학교는 이때 좀 됐을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모시마가 보시면 남자 아이 예, 모시마가 다들 아시지만 혹시 예. 또 가지고 예. 이제 저한테 묻는겁니다. 제가 아빠 우리 가훈을 저거 오락하는데 뭘로 해가야 됩니까? 하는 게라. 그거를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훈이 할 그저게 뭐 생각도 안 나고 해가지고 제가 가훈을 하나 우리 집한테 하나 해줬습니다. 뭔가 압니까? 뭡니까 궁금한데요. 우리 집사람은 알란지도 모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아 이거는 저기 가훈이 아니라 어디 이제 군대 신조 아닙니까? 복무 신조 아닙니까? 절대 복종이면. 네, 그랬었는데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에피소드군요. 머스마이한테는 에피소드는 아닐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삶을 이래 살아오면서 뭐 가훈이랄까 좌우명이랄까 할까 네네. 또 이제 그런 감히 뭐 좌우명이라고 이렇게 좀 또 하기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신조, 삶을 살아오면서 지키고 또 하고자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변합되다 보니까 그것도 옛날에 또 이걸 했었는데 그거 좀 이렇게 변하는데 좀 철이 들고 나서는 제가 하는 거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이 되라. 주인 행세하라 하는 게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처개진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진실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시대 때 임재선사가 임재록에 남긴 글인데 거기 상당히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참 그 가르침으로 이제 자기 행동의 준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입처개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행동을 하라 그렇게 그 기준을 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그 결과물에서 양과 질에서 월등히 차이 납니다. 조직을 운영해 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조직원이 또 조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조직의 장이 되지만 또 큰 조직인 또 제가 조직원이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삶의 좌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큰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 하는 그 임재선사의 그 말씀을 좀 제가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시장님의 삶을 좀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절대 복종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수처작주로 바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의식 참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디 가든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 올바른 시민의식, 올바른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이 이제 공직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이런 공직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하셨죠? 한 40년 했습니다. 40년. 40년의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좀 정말 이거는 내가 보람된다. 야, 이건 내가 잊을 수 없다. 내가 한 일 중에 잘했다. 쓰담쓰담. 나한테 좀 쓰담쓰담 해줄 만한 보람된 일이 좀 기억이 나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뭐 매사가 굉장히 또 훌륭한 일이시고 보람된 일이지만 또 그 중에 야, 이거는 정말 그래도 좀 우선순위로 좀 꼽고 싶은 보람된 일. 예, 누구나 또 일을 하고 평생에 또 직업을 가지고 네네. 또 자기 업무에 이래 하면 성과가 있고 또 보람이 있겠죠. 있는데 저도 뭐 공직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도 추진해보고 제가 또 있었던 근무했던 부서가 주로 이제 그런 그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그런 부서에 좀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것은 제가 그 도청에 있을 때 2006년도에 김천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전국 체전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김천에서 인구 15만도 안 되는 그 소도시에서 처음으로 김천에서 전국 체전을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국 체전을 하는 기간은 이제 그 도시는 김천시지만 전국 체전을 실질적으로 하는 개최 단위 기간은 경상북도가 됩니다. 도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전국 체육대회는 도청에서 하고 도민체육대회는 시에서 하고 이랬습니다. 원래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전국 체육대회를 이제 하면서 김천에서 이제 개최하게 됐는데 도에서 이제 전국 체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그 당시 지사님이 이의근 지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당시 총무과장을 가기로 좀 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총무과장을 간다고 전부 다 동료들도 그래 알고 있었고 후배들도 제가 총무과장 간다고 그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저도 좀 총무과장 가면 그래 좀 도청에서 총무과장 가면 좀 그래 좀 폼 내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 좀 그래 있었는데 이건 지사님이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저기 자네 전국체전 기획단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네 고향에서 하는데 누구 보내는 말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그렇죠. 사실 그런 고향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안정된 그런 업무를 보는 그거를 좀 희망하지. 또 그가 뭐 쉽게 말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 막 전국 체육대회라 하는 거는 또 중소도시들 그 소도시에서 하는데 경기장도 뭐 약하지, 숙박시설도 약하지, 모든 인프라가 약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하늘에 캄캄합니다. 사실은. 내 고향이지만은 정말 저거 좀 비켜가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주사님이 뭐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라요. 그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라요. 대신에 국장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참 마지못하게 김천 전국체전 기획단장을 이제 맡아서 김천 전국체전을 이제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폐식 관계, 또 뭐 경기장 운영 관계, 경기장 시설 만드는 문제, 또 자원봉사 문제, 여러 가지 이제 파트별로 해가지고 20사람으로 20명으로 김천 전국체전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그 수몇 명 왔는 사람 중에서 지 오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뽑혀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권을 저한테 줬습니다. 지사님이. 네 필요한 사람 일을 해, 큰 특정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필요한 사람 뽑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 사람들 좀 이름을 내는 사람들 이제 다 왔습니다.
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술만 먹으면 막 합니다. 막 나 때문에 막 그 와가지고 막 물귀신 시끄만 작전을 낳고 다 데려가셨군요.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그 기획단을 꾸려가면서 그래도 내가 그 기획단을 참 잘 추려 나갔으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뜻을 못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이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청에서 이제 전국체전 기획단을 운영하다가 김천에 이제 여기에 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옮겼어요. 도청 직원들이 이제 그 전국체전 기획단이 이제 운동장 그 이제 라카룸 그 운동장 밑에 그 안에 그 사무실 뭐 있는 거 아니십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한 석 달 동안 이제 그 체전 임박해 가지고 개최 한 3개월 전에 이어서 와 가지고 이제 일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도청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당시 김천 전국 체육대회를 하면서 김천에서만 경기했는 게 아니거든요. 김천에서 했는 건 40 몇 개 종목 중에서 김천에서 했는 건 6개밖에 안 됩니다. 포항, 구미, 뭐 안동 이런 데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것도 전국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거 다 챙겨봐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폐식이고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온 신경이 막 바짝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고 지혜도 많이 짜냈습니다. 지혜도 많이 짜내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게 참 나중에 좋은 결과로 소도시에서 15만 원 되는 소도시에서 그런 그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냈다고 그런 그 언론에도 평가가 있었고 대한체육회도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때 참 큰 보람을 느꼈었는데 그때 고마운 것은 저는 그래 어디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기 전국체전 마치고 나서 김천 전국체전이 성공했는 것은 김천 시민들의 참여다. 김천 시민들의 자원봉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김천에서 처음으로 전국 그런 작은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었죠? 진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힘이 바탕이 돼가지고 김천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되고 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참 그걸 보면서 감동도 느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참 김천 전국체전이 좀 특색 있게 했는 게 다뭐 그 당시 기억나는 게 그 당시도 출산 어린이 이제 그 좀 출산 장려한 그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뭐 이제 그 출산 장려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개회식 때문에 개회식을 어떻게 좀 개회식이 좀 전국체전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재밌게 좀 화려하게 하느냐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상하게 저한테 머리가 탁 떠오르는 게 그때 구미시에 애를 12 낳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죠? 네. 그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기억나가지고 그분을 그거를 섭외를 해서 저게 전국체전 개회식 할 때 참여시키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가지고 이제 그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제 지사님이 바뀌었어요. 김관용 지사님으로. 여기서 이제 김천에는 박팔용 시장님에서 박보생 시장으로 바뀌었듯이 바뀌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국 체전 개회식의 이벤트를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무릎을 탁 치더만 잘 됐다. 어디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봤지요 그때 12명 애들 낳았는 거요. 예, 그때 참 노무현 대통령도 뒤에서 저도 로얄 박스에 있었는데 막 그걸 보면 박수를 치고 그 권장석 여사하고 막 웃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12명을 나오라 하는데 큰애는 경북대학교 다녔는데 가가 많은 게 뭐 자랑스럽다고 간적하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또 난관에 부딪혔네요. 12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11명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 설득하는데 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 한두 명 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전국체전하면서 부모님하고 애기 12시 쭉 나오니까 있잖아요. 히트를 쳤었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예. 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그 김천에 숙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없죠. 숙소가 부족해가 제일 큰 게 숙소입니다.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그 무실 덕곡동 네. 선수촌 아파트, 지금은 선수촌 아파트 가면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지요. 그 당시 선수촌 아파트 그걸 이제 그 준공 기간을 한 너댓 달 땡겼습니다. 그거 준공 기간을 땡겨가지고 선수촌 아파트로 쓰려고 그거 제가 주택공사 되게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체전 기획단장 하면서 그 좀 빨리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럼 답답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공사를 좀 빨리 해가지고 이제 그 도배 같은 건 못하고 그냥 이제 막 가서 잠만 잘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선수 이제 촌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594세대인가 596세대인가 이랬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뭐 충청북도 선수단 뭐 이래가지고 뭐 도배를 해놨는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문제가 생겼냐? 네. 선수단이 와 있는데 뭐 전역에 들어가가지고 뭐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텔레비가 없는 겁니다. TV가. 그래서 심심할 텐데. 예. 594세대의 텔레비를 어떻게 다 사놓겠어요, 그래. 그런다고 중고를 빌릴 데도 없고 참 고민을 했습니다. 참 고민을 했더만은 참 공적통이라고 공하니까 뭐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더만 누가 TV를. 여기 석국장이 와 있나? 전국체전 성대국장님이 그 당시에 가셨었는데 예. 원망 많이 하셨던 왜 날 불러가지고 예. 그때 그 당시에 석국장하고 예, 아이디어를 저한테 줬어요. 김천시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도청 전국체전 기획단장이니까 이제 이제 성대국장은 당시에 이제 김천 전국체전 기획단에 이제 옆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김천시하고 전국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있었는데 김천시에 공무원들이 많은데 집에 텔레비가 2대씩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릎을 탁 두드리면 바로 이거다 이래가지고 좀 그래 저게 594대의 세대에 지금 시민 공무원 집에 있던 텔레비를 좀 하나씩 넣어라 이래가지고 그걸 다 채웠습니다. 아마 이야. 아마 자기 집에 텔레비 한 대 있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텔레비를 중고를 갖다 놨느냐? 그거를 내 붙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방마다 이제 각 세대의 선수들 있는데 이제 스티커를 그 TV에 이 TV는 김천시청 공무원들 개인 건데 여러분들 선수단을 위해서 이제 임시로 이래가지고 이래 배치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김천 전국체전이 성공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게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제일 큰 보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끄는 단장님으로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도 있을 텐데 정말 지혜롭게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아주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그때 당시 저도 물론 저도 서울에 있지만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TV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가장 큰 규모,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공적인 그런 전국체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제일 선봉에 계셨군요. 몰라 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우리 시장님과 정책 얘기도 좀 하고 이런 너무 사적인 얘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끝맺을 시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아쉽죠?
예, 시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예,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토크 콘서트에 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바른시민 모니터단 우리 이장재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개그맨 우리 박영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래 다니면 소는 누가 키우지요? 예, 그리고 오늘 네, 아우 진짜 예. 감사합니다. 아유 김천시 생활 개선 회원님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오늘 우리 박영진 개그맨 우리 박 선생하고 같이 우리 재능 기부를 해주신 안규백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시장님, 예, 시장님. 어디에? 아 예. 우리 아니, 시장님이 사회를 다 보시려 그래가지고. 아이라요. 네, 마지막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시장님 새해 복 잠시만 많이 기다리세요. 받으시기 잠시만. 바랍니다. 시장님. 빨리 마치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아, 잠시만. 정보가 아직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시장님, 저희 그 시민단체에서 뭐 항상 시민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무슨 질문, 뭐 건의사항 이런 것만 계속 하셔서 예. 끝으로 우리 시민단체에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오늘 주말에 뭐 이 시간 뭐 주말에 많이 바쁜데도 와주셔서 밤 늦게까지라도 박영진 개그맨님하고 우리 김충섭 시장님이 포토타임을 뭐 밤 12시까지라도 좀 찍어주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일단은 예, 말씀해 주신 이제 시민분들한테 불만을 좀 쏟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뭐 바라는 것은 다른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시정이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 우리 김천시 성격 70주년인데 그런 그 70주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기념식을 하는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어떻게 미래 김천을 위해서 새로운 그런 의지를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좀 더 미래 김천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줄 부분이 있다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내년도에 제가 좀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은 김천 김천 70주년을 맞아가지고 김천에 제가 시정 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해피 투게더 김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볼까 합니다. 물론 사업적인 그런 물량적인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천 시민들의 의식을 좀 새롭게 이렇게 좀 우리 김천 미래에 맞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그런 시민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볼까 하는데, 그 내용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은 그렇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이 첫째로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김천이 우리끼리는 참 정있고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서 왔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김천 갔다 오면은 식당에 갔다 오니까 뭐 혼나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끼리는 그게 친절하지만은 정감이 있게 보이지만 또 그분들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한테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뭐 아름다운 도시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라 하는 것도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친절, 또 질서 있는 도시, 또 깨끗한 도시, 청결한 도시 이거를 해피투게더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런 변화를 한번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충석 시장님과 함께한 덕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